며칠 전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부모인 자신의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었는데 불과 하루 만에 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대한 불복 행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네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을 참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받았습니다.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 채용되었던 것 나름대로의 일종의 자질, 역량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뽑았겠죠. 그토록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공직자가 자식 교육 앞에서는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법무장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자, 조 전 장관, 저런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교수직 파면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반성문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불복 행보를 보였다고 하는데 교수직에 이렇게 집착하려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교수직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다만 현재 파면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면을 예를 들어서 해임 정도, 그러니까 이 교원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의 수위를 조금 더 낮추고 싶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과거의 이름이 교원 징계 재심위원회였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심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 교원 징계 라는 것이 1심이라면 네. 지금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2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좀 죄를 그러니까 파면을 좀 더 낮은 수준으로 경감해서 본인의 약간의 명예라도 좀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직 파면 어떤 불이익을 받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화면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부모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말을 했던 과거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파면 불복 행보를 하고 있죠. 자, 어떤 불이익을 받길래 이렇게까지 하려는 걸까요?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대 교원 징계위 징계 수위를 보면 파면, 그리고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지금 가장 높은 파면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재임용이 불가능하고 취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학교 재취업도 불가능합니다. 교원 연금 혜택도 불가하고 퇴직금 수령할 때도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결국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활동의 어떤 제약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파면이 아닌 해임이나 정직 다른 쪽 수준을 좀 낮추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면 네? 이 행보는 이해도 될 것 같아요. 됩니까? 전략상. 왜냐하면 막상 총선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교수직에서 파면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아하. 교수직에서도 파면당한 사람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시비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면이라는 징계 처분을 불확정 상태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 이런 전략적 이유라면 지금 행보가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성문을 쓰고도 또 징계에는 불복하는 어떻게 보면 갈집자 행보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네. 선거 전략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 여쭤봤는데 어찌됐든 교수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의사보다는 다른 쪽의 목적이 있어서 불복 행보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대는 이 불복 청구를 받아들여 줄 것인가라는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김광석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소청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행정소송 가기 전에 이제 소청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징계 사유도 그렇고요. 또 징계 사유와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됐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거의 본인에 대한 징계 사유는 거의 이제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않을 그러면 것이다. 결국 행정소송 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행정소송 가도 네. 조 전 장관이 이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제 조 전 장관은 사실은 이거 불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네. 지금 항소심에 재판 중이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은 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파면에 대해서 이의 신청 않고 불복을 안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이제 모순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다 죄가 없다고 하는 그런 징계 사유로 징계를 한 거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거 어떻게 보면 1년 선상이 있다. 네. 그래서 뭐 본인의 뭐 명예회복이랄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지자들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어떤 영향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불법과 관련된 소송도 네. 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 과거 그냥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 최근에는 딸과 아들 뭐 결정도 존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일단 과거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민정수석도 아니고 장관도 35일짜리 장관을 했고 대학 교수도 조만간 아마 그만두거나 그만두게 될 것 같고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고 다 내려놓자 마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 조국 그 앞에 있는 것 다 없이 그냥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야지.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찌됐든 정치적인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그런 행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총선 출마는 항소심 재판이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뭐 결정할 걸로 보고요. 지금 본인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소청 심사를 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소청 심사를 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일단 징계 사유가 600만 원에 대한 부정척탁금지법 위반 부분 그리고 PC 증거 인멸 부분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수익 보고서 인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600만 원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 외에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 이 600만 원 부정청탁금지법 이 부분만 무죄가 나오면 네. 이게 징계가 취소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법리적인 계산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서울대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징계 사유로 또 징계를 하면 됩니다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 판결이 뒤집어졌을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좀 명예가 회복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징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